우리 어머니들 애들을 야단칠 때도 똑같아요. 애들이 뭐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딱 그거 지금 잘못한 거를 딱 잡아서 야단치면 애들이 아 엄마 이건 내가 야단 맞을만 해요 라고 해서 그거는 수용을 하는데 너 옛날에도 이랬고 그 지난달에도 이랬고 저 지난달에도 이랬고 하면 애들도 짜증나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맨날 뭐가 돼요? 잔소리꾼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할머니 소리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용서해 준 걸 갖고 자꾸 들치지 마라. 이게 자녀 양육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거를 항차 부부 사이에 계속 써먹었다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4인 4색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할 때, 가정 생활을 할 때 고민이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크든 작든 누구한테 얘기는 못해도 각자 고민들이 많은데 막 갈등이 벌어졌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부부싸움 평생 한 번도 안 해봤다 하는 분 계신가요? 부부싸움 안 하면 그 부부 아닙니다. 기계죠.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부부싸움은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 부부싸움을 할 때 이게 우리 부부싸움을 해서 부부싸움이라는 건 결국은 두 부부가 갈등이 있다는 거잖아요. 의사소통에 뭔가 이렇게 삐그덕거리고 잘 안 맞는다고 하는 건데요. 그 갈등을 우리가 잘해보자. 이 갈등을 잘 해소해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보자 하고 싸우는 부부하고 어떤 부부는 이제 갈등 생겼으니까 끝이야. 우리까지 가보자. 할 말, 못할 말 막 쏟아대는 부부하고 싸움의 질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제일 큰 거는 뭐가 달라요? 결과가 다르죠. 우리가 화날 때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억제해서 컨트롤을 해서 잘해보자고 싸우는 부부는 일단 용어 자체가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잖아요. 부부 상담 클리닉을 하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싸울 때 경어 쓰라 그러죠. 그게 쉬운가요? 그런데 그 경어를 쓰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경어를 씀으로써 자기가 일단 단속이 되잖아요. 그쵸? 막 막말을 하다 보면 끝 가는 데가 어딘지 모르는데 경어를 쓰면 자기가 절제가 되죠. 둘째는 경어 쓰는데 상대방이 세게 나올 수 있나요? 절대 못 나오죠. 우리 하나님도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아내들아 남편과 갈라서지 마라. 설사 갈라쓴다 하더라도 그냥 살든지 다시 화합하라 하면서 재결합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재결합이요. 한쪽에서 하자 그런다고 되나요? 아니요. 양쪽이 맞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부부가 어떻게 재결합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절대 교과서에 안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법전에도 없어요. 재결합을 하라고만 했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이제 오늘 공개를 합니다. 기대되시죠? 우리가 그 갈등이 막 심해졌을 때 옛날이라 봐야 불과 2년 전입니다. 1, 2년 전만 해도 두 부부가 야 어젯밤에 막 싸웠어요. 우리 내일 가서 도장 찍어. 그러면 이제 가서 찍자. 그래요. 그러면 두 사람이 오전에 와서 협의이혼 신고서라고 하는 데다가 사인을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해요. 판사님 앞에 쓰면은 판사님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두 분 이혼하시기로 한 거 맞나요? 그러면 이제 맞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는 아내가 키우기로 했나요? 혹은 남편이 키우기로 했나요? 그것만 확인을 해주면 오케이 하고 사인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 갖고 구청에다 갖다 신고하면 이혼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딱 1분이면 돼. 1분 이혼하는데. 그것 좀 뭔가 그렇죠. 아니 애 낳고 평생을 살던 부부가 헤어지는데 1분이라니 이거는 안 되겠다. 우리나라 그 법원에서 어떤 제도를 택했냐면 그렇게 어쩌녁에 싸우고 오늘 아침에 와서 홧김에 이혼하는 부부들을 좀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두자.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혼 숙려 제도라고 하는 걸 뒀어요. 예, 그래서 그 이혼 숙려 제도는 단순히 그냥 생각해보고 와라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전문가들 상담도 한번 받고 그러라고 그 시간을 둔 거예요. 근데 그 이혼 숙려 기간뿐만 아니고 우리는 이제 과거에는 이혼하는 데는 두 부부의 문제로만 국한을 해서 부부 문제만 이제 법원이 개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부부가 만약에 이혼을 했다라고 하면 그 밑에 자녀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기의 의지에 원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건데 갑자기 엄마 혼자하고만 살든가 아빠 혼자하고만 살든가 이래야 되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한부모 가정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하나님이 세상에 내주긴 했지만 그 부모의 몸을 빌려서 우리가 세상에 났는데 그 아이의 의지에 의해서 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의지에 의하지 않고 갑자기 엄마나 혹은 아빠하고만 사는 이런 불행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설사 두 부부가 갈라선다 하더라도 책임을 져라 해서 지금은 양육자를 누구를 할 것인지 혹은 양육을 하지 않는 그 엄마 혹은 아빠가 그 양육비를 어떻게 지원할 건지 하는 것까지 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원도 도장 안 찍어줘요. 이제는 협의원도 옛날처럼 1분이 아니고 자녀가 없는 혹은 미성년 자녀가 없는 그러니까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다 어른 됐을 때는 괜찮고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간 숙려 기간을 두고요.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3개월. 네, 3개월 동안 숙려 기간 동안에 그 아이에 관한 문제도 같이 의논해보고 부부 상담도 한번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이상 부부로서의 연을 맺기가 어렵다 하면은 이제 법원에서 허락을 해주는 그런 숙려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좋아해요. 정말 밉죠? 네. 여기 아빠들은 하나도 안 계시니까 맘 놓고 오늘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데 정말 마음은 미운데 나는 이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아빠가 가정으로만 회복이 된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다 용서하고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남편이 어떻게 해요? 그쪽에 빠져 있어요. 빠져 있을 때 그걸 알잖아요. 우리 그 아내들이 혹은 이제 뭐 남편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발견했다. 그러면 어떤 아내는 여보, 내가 당신이 그렇게 다른 여자하고 그렇게 재밌게 놀게 한 내 책임도 있으니까 3개월 안에 정리하고 와. 그때까지 기다려줄게. 이러는 아내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멋져요. 와. 자, 그럼 제가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를 맨날 때려요. 그 집에서 맨날 항의 들어오고 학교에서도 얘 막 폭력 아동이다, 막 학교 폭력이다 이래요. 그런데 엄마가 우아하게 너 3개월 동안은 마음대로 가서 걔 때리고 와. 이러면 되나요? 아니요. 절대 안 되죠. 나쁜 거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자리에서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고 나쁜 걸 알면서도 시간을 줘. 3개월 동안 정리하고 와. 혹은 일주일 시간 줄게. 끊고 와. 그거 끊는데 무슨 일주일이 걸려. 전화 한 통이면 되지. 나 너하고 끝이다. 내 아내, 우리 와이프가 이제 알게 됐어. 나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하면은 끝나는 건데 그걸 일주일, 열흘 이렇게 3개월씩 시간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남편이 그렇게 끊을 의지가 있으면 좋은데 어떤 남편은 완전히 그쪽에 빠져 있어요. 그래갖고 가정으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 그 가정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은 안 하면서도 또 재밌는 거는요. 가정은 또 버리진 않겠대요. 심지어는 지금이 어떤 세상이라고 심지어는 나 2집 살림하는 거 용서해줘. 내가 월급은 꼬박꼬박 집에 다 갖다 줄게. 나 절대 당신하고 이쁜 새끼들 버릴 수 없어. 근데 난 그 여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용서해줘. 이거 되나요? 안 돼요. 진짜 이기적이죠. 이기적이기도 하고 책임도 안 지는 거고. 그럴 때 제가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 남편이 정말 그 가정을 지키겠다. 내 아내도 정말 사랑한다. 근데 이상하죠. 사랑이 갈라져서 문제긴 한데 정말 그렇다. 가정을 지키겠다고 할 때는 제가 정말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혼 소송을 낼 때가 있어요. 좀 이상하죠? 네. 아무리 남편한테 여보 우리 가정 지켜야 돼요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남편이 지금 딴 데 정신이 팔려갖고 귀에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 아내한테 그래요. 이혼을 하기 위해서 이혼 소송을 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갖고 와이프가 이제 이혼 소송을 딱 내요. 놓으면은 남편이 어떻게 해요? 그제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어머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왜 그러냐면 거기 소장에는 신랑이 잘못한 것만 쫙 다 적혀 있잖아요. 언제요? 일주일이면 3일이면 외박하고요. 맨날 휴대폰 내역 조회해보니까 하루에 10통화, 나한테는 하루에 한 통화 전화도 안 하면서 그 여자하고는 아침에 출근하면서부터 집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집에서 자다 말고도 문자 메시지 오면 몰래 나가서 전화하고. 경험하셨나요? 네, 그런 경우에 제가 오히려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혼 소송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금 법원의 제도가 그 이혼을 그냥 시켜주는 거 아니라 그랬죠. 부부 상담을 해요. 지금은 자녀 상담도 하고 부부 상담도 하는 과정에서 상담가가 전문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뭐가 잘못돼 있고 당신의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데요.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 다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한쪽은 100% 천사고 어떤 한쪽은 100% 악마인 경우가 없거든요. 다 어느 경우든 다 나는 남편이 어떤 서로 뜻이 안 맞았을 때 어떻게 그걸 해결하려고 접근했는지 나도 공부를 하고 또 남편하고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요령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전문가들하고의 그 상담을 통해서 함께 공부해 가면서 회복이 되는 가정들이 있어요. 제가 또 하나 했던 사례는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편을 상대로 해서 이혼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내는 저는 남편을 상대로는 도저히 이혼 소송을 낼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사랑을 했는데 내가 설사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한 이혼 소송이라고 해도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의 경우는 제가 다른 방법을 또 알려줬어요. 무슨 방법이 있냐면요. 그 외도하는 여성, 우리가 그걸 상간녀라 그러죠. 그 외도하는 여성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 거예요. 첫째, 내 남편한테 접근하지 마라. 그거를 접근금지 가처분이라 그래요. 이렇게 두 부부가 살고 있는 이런 가정에 개입을 하는 건 뭐예요? 불법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한테 당신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 이렇게 불화가 생기고 불안하고 부부관계에 금이 생기니까 내 남편한테 접근하지 말아라 하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제 그런 아내들이 오면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갖고 남편에게 혹은 나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찾아오거나 뭐 메일을 보내거나 이런 거 일체하지 마라 라고 해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한 번 접근할 때마다 100만 원 문자 한 번 보내고 전화 한 번 할 때 100만 원 낼 생각이 있으면 접근해봐라 이러고 소송을 해요. 우리 법원에서는 사실 그게 법률적으로는 이 청구하는 사람한테 접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청구한 사람의 남편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론상 좀 문제는 있습니다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접근금지 가처분을 받아주는데요. 금전으로 손해배상까지는 접근금지 가처분에서는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 갖고는 어떤 방법을 제가 했냐면은 그 불법행위잖아요. 남의 가정에 개입을 한 거니까. 그래서 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내 남편한테 당신이 와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혼란을 시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충격이 너무 크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3천만 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여자가 무슨 직업이 있다든가 이러면 뭐냐면 그 월급에도 막 가압류가 들어가고 재산에도 가압류가 들어가고 요즘은 이게 경제가 우선인 사회다 보니까 이게 세더라고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들어가고 그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그 판사님하고 조정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 번 전화하고 문자하고 메일하고 할 때마다 100만 원씩 어떤 경우에 제가 300만 원도 적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접근을 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지금까지 했던 사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다 성공을 했어요. 네. 여기 그런 걸 써먹을 기회가 계신 분은 안 계시리라고 믿지만 혹시 있으면 정말 가슴 아픈 얘기지만 실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알려드렸어요. 내 남편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 그 상간녀를 상대로 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폭력 있잖아요. 이 폭력행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은 폭력은 다 씨가 보인다 그래요. 연애할 때도 씨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런 아내도 있더라고요. 제가 연애할 때 남편한테 따귀를 한 대 맞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대요. 그 애인을 자기 와이프로 만들기 위한 관심에서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사랑이 폭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눈에 뭐가 쓰이면 콩깍지가 쓰이면 폭력도 사랑으로 보이나 봐요. 근데 절대 그거는 폭력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그 남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해서 남편으로 평생 해로를 하겠다면 그 자리에서 그걸 고쳐줬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우리 아내가 돼서도 똑같아요. 아내가 돼서도 신혼 초에는 예를 들어 아기 나면 낫겠지, 아빠 되면 낫겠지, 결혼 생활이 좀 길어지면 낫겠지. 절대 폭력은 그렇게 세월이 간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폭력 행위가 벌어졌다라고 하면 제가 한 번은 컬럼에다 그런 걸 썼어요. 국그릇을 집어 던져서라도 고쳐줘야 된다. 그랬더니 변호사님 그거 너무 과격하잖아요. 이런 분이 계세요. 근데 한 번 과격해서 정말 내가 이게 나쁜 거구나 하는 거를 고칠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낫죠. 네, 그래서 우리가 폭력이라든가 외도라든가 이런 거는 그 낌새가 차려졌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합을 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를 드리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재결합을 할 때 남편 입장에서는 되게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법에 의해서 강제로 끊어내고 나를 가정으로 돌아오게 했으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는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네가 연애하는 거 바람 피는 것도 내가 막았잖아. 그래놓고 그때부터 내가 막 남편을 휘두르는 거야. 이제 넌 나한테 꼼짝 말아야 이러면서 뭐 시간도 다 체크를 하고 예를 들어 6시에 지금 몇 시에 퇴근해요? 그럼 6시 그럼 집에까지 오는데 승용차면 20분, 버스면 40분. 그래서 45분에 들어오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거 행복해질까요? 안 되죠. 이때 또 우리가 슬기가 필요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가정에 불화가 생겼을 때는 불화의 원인이 뭔가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찾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불화의 원인이 뭔가를 파악을 해서 해결하는 과정, 그리고 그거를 회복하는 과정은 우리가 처음에 만나서 연애할 때 5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요.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그 미운 감정 그런 거를 스스로 삭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운 감정을 삭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냥 저장해 두고. 그렇죠? 저장해 두고 언제 써먹어요? 여차에서 조금만 갈등만 생기면 그거 갖고 이제 무기야. 핵폭탄 감춰준 것처럼 찔끔찔끔 내놓으면서 너가 옛날에 이랬잖아. 당신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잖아. 이거 자꾸 올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또 불화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용서를 해주면 그때는 깨끗하게 용서하고 그냥 저장해 두는 게 아니라 없애버리시라 하는 거예요. 쉽진 않겠지만. 그래서 그 과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 이제 소멸시켜버리고 다시는 그거를 입 밖에 꺼내지 않는다. 재결합한 가정의 주의사항 1호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줘 놓고는 찔끔찔끔 꺼내면 정말 이거 용서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애들을 야단칠 때도 똑같아요. 애들이 뭐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딱 그거 지금 잘못한 거를 딱 잡아서 야단치면 애들이 아 엄마 이건 내가 야단 맞을만 해요 라고 해서 그거는 수용을 하는데 너 옛날에도 이랬고 지난달에도 이랬고 저지난달에도 이랬고 하면 애들도 짜증나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맨날 뭐가 돼요? 잔소리꾼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할머니 소리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용서해 준 걸 갖고 자꾸 들치지 마라. 이게 자녀 양육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거를 항차 부부 사이에 계속 써먹었다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엄마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남편하고의 관계가 이게 버거우니까 애들의 힘을 빌려요. 애들의 힘을 빌리는데 계속 남편의 나쁜 얘기를 해. 애들한테 네 아빠가 누구하고 나가서 바람 피고 뭐 어떻게 하고 맨날 엄마 속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요? 이 사고가 아 우리 아빠는 나쁜 사람, 우리 엄마를 버린 사람, 혹은 또 무슨 생각까지 하느냐면은 엄마는 약한 사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빠는 마음대로 하고 엄마는 약한 사람,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아이들은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아빠한테 가자니 아빠는 나쁜 사람, 엄마한테 가자니 엄마는 힘없고 약하고 돈도 없고 그런 사람, 애들이 정서적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절대 부부 문제는 가능한 한 부부끼리 해결을 해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더 중요한 거. 남편이 그렇게 어떤 용서해준 사람의 돌아올 자리를 마련을 해놔야 돼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꺼내지 말라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자꾸 되짚지 말라는 거하고 같은 말씀인데요. 돌아올 자리를 안 만들어 놓고 맨날 외부로만 돌게 해. 예를 들어서 식구끼리 얘기해도 자기들끼리 애들하고 눈짓해 가면서 아빠도 저랬지 막 이러는 거 절대 금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아내들은 마음이 바다 같잖아요. 설사 그렇게 남편이 잠깐 곁눈을 팔았다 하더라도 기왕에 용서를 해줬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게 목적이니까 그 남편이 혹은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올 자리를 딱 마련을 해놓고 그 영역은 지켜줘라. 그래서 절대 그 남편이나 자식이나 뭐 남남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용서해 놓고는 너 옛날에 이랬잖아. 이러면은 서로 의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대인관계 할 때도 항상 지키라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강의 드린 거 재결합.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도 재결합을 하라고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방법을 잘 몰라서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결합할 때 첫째 주의할 사항은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한 얘기 또 꺼내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남편이나 아내가 돌아올 자리를 마련해 줘라. 그 다음에 잘못을 했을 땐 언제? 시간 주고 아니고 그 자리에서 끊게 해라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사례 말씀드린 거 남편 상대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 의아하시겠지만 그런 거 또 뭐죠? 상간녀, 내연녀를 상대로 해서 소송한다고 하는 거는 제 영업상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 하는 거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